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시작하는 날에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동안 세계에 보여준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간 한 20여일이 지나면서 오늘 다시 방송을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번 2025년을 우리가 조금 더 복기를 해보면요, 제가 세 가지로 여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질서, 그동안 온 세상 간에 서로 합의되어 있는 그 질서들이 미국의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함으로 말미암아 글로벌 네트워크가 실제로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그런 가운데서 미국의 달러가 위상이 추락하고, 또 위상이 추락함으로 말미암아 미국 국채를 이제 사주는 그러한 나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의회를 통해서 통과한 법안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이 통과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달러 시대를 여는 것인데, 미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달러가 아니라 민간 기업, 그러니까 오늘날 새로운 기술을 가진 그러한 엔지니어들이 이 화폐 발행에 뛰어드는 길을 열게 되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우리가 계시록 18장의 큰성 바벨론의 모습들, 왕과 그리고 타락한 정치와 종교의 결합에 마침내 거대한 부를 가진 상고들이 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이 테크노크라시, 기술자들이 주도하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새해 첫 방송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방송 전에 이 하박국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좀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너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너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하박국서를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는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민족으로 등장할 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죄악에 대하여 열거하시는 내용이 하박국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 지금 읽었던 9절과 10절의 내용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 질서, 질서라고 할 수가 없죠. 완전 무질서 자체인데, 아무튼 미국이 주도하는 입장에서 질서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모든 우방들에 대한 신의도 이제는 뭡니까? 의미가 없는, 모든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그들의 성과학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그러한 것들은 바로 하박국 2장의 바벨론의 죄악 가운데, 오늘날 세상에 임하는 수많은 재앙 가운데서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익을 취하면서까지 살려고 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 일들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이 시작된 지 지금 20여일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국제적 정세의 변화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란이 지금 통화 가치의 폭락과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계속 고립시키는 그러한 장기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란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란 정부와 이제 국민들 간에 거대한 투쟁이 돌입되는 그래서 지금 뭐 10,000명이 죽었다, 20,000명이 죽었다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보도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란 정부에 의해서 발표에는 약 6,00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발표를 보면 적어도 6,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대량 살상의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1월 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전격적인 작전을 실시해서 베네수엘라의 이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해버린 이것은 세상에 주는 미국의 어떤 뭐랄까요 군사력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 나라의 화폐가 전혀 가치가 없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도 지금까지는 거의 뭐라 그럴까요? 채권으로서의 취급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마두로가 잡혀가자 지금 국채가 값이 이렇게 상승해가는 이러한 내용들은 미국이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 국제적으로 좋은 뭐라 그럴까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린랜드를 합병할 뜻이 있다. 뭐 그러면서 군사력도 동원하겠다. 이러면서 전 세계적인 여론을 지금은 환기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이 실제로 뭐 그린랜드를 합병 당장 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미국의 입장을 전 세계에 강력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충격요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이 세 가지 큰 이슈, 이란의 혼란,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이제 석유나 이 모든 산업을 주도하는 것, 그리고 나토의 중요한 땅인 그린랜드를 미국이 힘으로 합병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지금 힘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새가 오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AI가 이제 로봇과 결합하여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 휴머노이드라고 그러죠. 완전히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이 사업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여기에 모든 자금들이 투자가 뭡니까? 여기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앞으로 이제 확산하기 위하여 지금 규제 법안들을 미국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전세가 여기에 지금 마련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규제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제 본격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올 텐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엊그제 우리나라 여러분 이 금값이 금 한 돈 가격이 100만 원을 돌파해 버렸다. 여러분 엄청난 금의 가격의 폭등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뭡니까? 자영업이 무너진다.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환율이 지금 불안정하게 되고 있고 한데 여러분 코스피는 어제 5천을 돌파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황금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다만 우리나라의 현상뿐만 아니라 미국 정시도요, 지금 계속 화랑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 국제금융협회에서 앞으로 이 비제 문제가 세계적 화두가 된다. 전 세계의 지금 전체 빚을 한번 추산을 해봤는데 337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려면 여기에 1450을 곱하면요. 여러분 이 돈이 얼마 되냐면 약 50경 가량 됩니다. 50경 가량 되는데 여러분 작년 2026년 전 세계 230개국 총 생산량이 약 10경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빚이 그것의 5배가 되는 이러한 부채가 주는 거대한 압박 속에서 여러분 정시와 그리고 금값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하면서 이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미국이 이제 압도적 우위의 군사력으로 미국의 이익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말로 전 세계에 이제 미국의 우선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겠다라고 선언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그것을 힘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경제력으로 세계 1위지만은 아주 불안합니다. 중국이 치고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과도한 빚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점점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뭡니까? 추락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군사력입니다. 이 압도적 군사력으로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뭡니까? 여러분 먼저 이란을 보면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진리가 보관된 지역의 지도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가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터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시리아고요. 그리고 여기가 레바논,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미국에 가장 저항하는 국가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지금 시리아, 레바논 이런 지역이 최근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전쟁,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란이 여러분 러시아와 교통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카스피해를 통해서 이제 이란이 러시아와 직접적인 교역을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지중해로 나가기 위해서 시리아를 지원했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지원했고 그리고 후티를 지원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전쟁 이후에 이 지역을 전부 뭡니까? 함몰시킨 것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본 것입니다. 이제 이란을 끊고 하는 것은 이란의 중국, 여기가 바로 중국 땅이네. 중국이 이렇게 이란으로 석유를 그리고 이제 사가고 그리고 또 중국의 자국 제품을 수출하는 통로. 여기를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막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세계 지도로 보면 더 리얼하게 보이죠. 여러분 여기가 중국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이 바로 이란과의
거래를 하는, 그리고 러시아가 거래하는 이 반미 지역을 힘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란을 초토화시키는 정책을 하는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력 앞에서는 자기들도 힘을 못 쓰고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베네수엘라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뭡니까? 파나마 운하에 쉽게 말하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는 권한을 파나마로부터 미국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역으로 항해하는 모든 배들의 통로를 미국이 제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중에, 남아메리카 아닌 중부 아메리카 중에 가장 반미인 이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여 이제 베네수엘라의 모든 경제권을 장악하는 모습. 그래서 이 옆에는 지금 콜롬비아,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친미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지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 남미 지역에는 반미 국가가 많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 미국이 힘으로 손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외의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혹은 반미적인 성향을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아메리카와 중부아메리카 지역은 완전히 미국의 친미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미국의 힘으로 그 길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베네수엘라 침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린랜드입니다. 이 그린랜드도 바로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있는, 오늘날 중국이 이렇게 항행하고 러시아가 항행하는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이 힘으로 이제 다스리겠다라는 것을 본격화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이런 정책을 서는 데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빚입니다. 빚의 문제를 미국이 처리할 능력도 없고 처리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국가부채가 38조 4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25년 1월 20일 날 취임할 때 그때 36조 1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임 1년이 지났잖아요. 26년 1월 20일 취임 이제 1년이 됐을 때 이때 미국 빚이 38조 거의 4천억 달러에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1년 동안 빚이 2조 3천억 달러의 빚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1450을 곱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거의 3천조 가까운 빚이 증가했다. 1년 동안에. 여러분, 빚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입니다. 그 양도 엄청나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6년 우리 대한민국 지금 국가 예산이 727조 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4배가 넘는 그 빚이 1년 동안에 쌓여가고 있다. 미국이 이것을 이제는 처리할 생각이 없고 이 문제를 뭡니까?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중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는 것을 미국은 막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국이 지금 미국을 추월하려고 하는 한 기술이 바로 AI 기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미국은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주의죠. 이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은 중국은 경제를 국가가 주도한다는 뜻이에요. 미국은 자본주의니까 경제를 어떻게? 기업, 시장이 주도한 이 체제가 다른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이 AI 신산업에 있어서 미국을 지금 추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국가적으로 지금 어디에요?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기업이 주도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오히려 미국을 앞서가는 형국이 생기게 되니까 미국도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야, 기업에만 맡기서는 안 된다. 기업이 하는 일을 국가가 밀어주는. 그래서 미국도 AI 산업을 주도하는 이 실리콘밸리예요. 바로 미국 정부가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AI가 계속 발전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직업들이 없어지고요. 안 그래도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AI가 발달하는 속도를 좀 늦추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이걸 개발하는 걸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더 가속화되도록 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서 주춤거리다가는 중국에게 완전히 역전당한다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미국이 이 길을 걸어가요. 이게 결국 뭡니까? 공멸의 길. 낭떠러지란 걸 알면서도 뭡니까? 달려갈 수밖에 없는 지금 세상은 여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압도적 우위의 군사력으로요. 미국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뭡니까? 협력, 질서, 상호 이익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전부 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하는 거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이익만이 선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이게 뭡니까? 성과학의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계의 이 모든 자본이요. AI와 반도체, 로봇 산업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권 시장이 폭발하고 막 올라가는 것은 바로 AI와 반도체, 로봇 산업 이런 회사들의 주식의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5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도 돈이 일부에 지금 몰리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계시록 17장 우리가 예언의 7머리와 10뿔에 관한 예언을 해석할 때 제가 이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1798년 이후에 미국과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황권이 연합한 때를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30년 전에 연합하면서 우리는 이 반드시 잠깐 동안의 시간에 들어갔고 우리는 마지막 8제가 일어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때인데 이 잠깐 동안은 바로 뭡니까? 8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그 길을 열어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오는 이 짐승의 7머리와 10뿔에 관한 내용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강조하면 7머리에서 설명해서 극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8째입니다. 왕으로 번역되어 있는 원문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8째가 주인공입니다. 8째가 올라오는 과정을 예언은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읽어보면 이 8째는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적행은 사탄이 올라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탄은 세상에 지금 뭘 가져옵니까? 바로 무질서로 인한 혼란과 파멸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질서 속에서 혼란을 거치면서 다시 질서를 찾아가는 역사를 보았다면 바로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이번 이 무질서로 인한 혼란은 새로운 질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길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뿔이라고 하는 유럽이 능력과 권세를 8째에게 일시 동안 줌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받는 이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예언입니다. 지금 유럽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린랜드 사태로 말미암아 유럽은 지금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들이 뭘 생각할까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미국에 이렇게 멸시당하고 중국에도 이제 우리가 힘을 못 미치고 러시아에게도 이제 밀리는 형국이 되었을까? 우리가 전 세계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유럽이 왜 이래 침몰하고 있을까? 여러분, 유럽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2장의 철과 진흙이 서로 뭐 할 것이나 합하려고 한다. 그러나 섞이지만 합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이 나라는 뭐 한 겁니까? 예전에 교황권이라는 이 중세시대의 교황권이라는 체제 속에서 각 나라로 있었지만 그때가 암흑시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암흑시대 이후에 탈출해 나오면서 그들이 온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 바로 교황권과 함께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에게 극적으로 이 혼란 가운데서 우리는 교황권이 화려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저는 통제불능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혼란과 무질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통제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뭐가 됐습니까?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사단이 일으키는 이 혼란은 바로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제할 장치가, 능력도, 의지도 없는 가운데 세상이 이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서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시록 19장에는 땅은 음녀의 심판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때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행할 옳은 행실은 뭘까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을 알려주는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밤중 소리가 외쳐질 때 마태복음 25장은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게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Then all those virgins arose and trimmed their lamp. trimmed their lamp. 이 등을 다시 밝히기 위하여 뭡니까? 심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심지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심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언약으로 지금 든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익에 몰려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돈이 벌린다면 지금 벌떼처럼 달려가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곳곳에서 여기에 투자했더니 돈을 벌었다. 이 비트코인 금을 샀더니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거기를 달려가는 엄청난 군중들을 우리는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스바냐 1장에 스바냐가 하나님의 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진멸당하는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인가를 구별하는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물어 찢기같이 가라앉아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하는 세상이 쫓아가는 부와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용인 남사교회에 있으면서 2달에 한 번씩 작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말씀과 기도 모임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세미나를 이제 이번에 4번째 세미나를 2월 8일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또 그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컴파스를 이끌고 있는 권혁준 목사님 그리고 저와 또 주정부 장로님 그리고 그날 참석하는 분들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의 성질을 예언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화되는데 이 코인을 써도 되는가? 이 코인을 쓰면 뭐 어떤 용도로 우리가 이걸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재림신도로 살아낼 것인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장소는 여기 주소가 있고요. 여기는 교통도 편하고요. 아주 큰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시고 5층에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면 주차비는 다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점심때에는 과일과 저희들이 준비한 떡과 그리고 두유, 건빵으로 간단하게 그 점심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그 빛들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에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말씀 읽겠습니다.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남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너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게 쌓는도다. 미국과 준비되지 못한 백성들이 달려가는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가진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